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싫어할까? 가만히 있어도 괜히 꼬여 들어오는 시선, 뒤에서 들려오는 말,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태도. 그 속엔 늘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선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일상까지 흔들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질투 때문에 내 마음을 허물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시기와 질투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는 법, 즉, 내 평온을 지키는 7가지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꼭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어오고 막으려 해도 막히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억지로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내 집의 문과 창문을 단단히 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생활 속 습관으로 내 마음을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잠드는 시간. 이 기본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생체 리듬은 더 예민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밤에는 조금 일찍 불을 끄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시기와 질투의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근본 체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대개 몸도 지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배가 편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또 15분 산책을 생활화하면 불필요한 생각이 줄고 상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기쁨 기록하기입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금세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수첩에 오늘 웃었던 순간,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버스 자리 양보했다. 딸이 전화해줬다. 저녁 반찬 맛있게 만들었다. 이런 소소한 기록이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질투 섞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바로 반응하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럴 땐 코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어 보세요.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누그러집니다. 5번째는 자랑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랑은 누군가에겐 칼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진심으로 기뻐해줄 한두 사람과만 나누세요. 나머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누리면 됩니다. 겸손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6번째는 안전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코너, 또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의식. 이런 공간과 시간이 있으면 외부의 질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안에 내 자리를 꼭 마련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7번째, 마음의 주문을 준비하세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짧은 문장을 2번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질투에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히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바람은 언제든 불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습관이 단단하다면 그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치 잘 뿌리 내린 나무가 태풍에도 꺾이지 않듯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인생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마음을 지켜주고 계신가요? 그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에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지켜낸 내 마음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선을 긋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결국 마음을 흔드는 건 사람입니다. 가까운 지인, 이웃, 때로는 가족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특히 시기와 질투는 인간관계 속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법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범위를 정하세요. 늘 남 얘기를 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땐 잡담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하고 단순하게 마무리하세요. 이건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진심 어린 칭찬을 무기로 쓰세요. 질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 땐 오늘 옷차림 참 잘 어울리네요. 그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짧은 말이 상대를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단, 억지로 꾸며낸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심으로 느낀 한 가지를 말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내 기쁨을 조용히 즐기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 이번 달 수익이 많이 늘었어. 이런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내 기쁨을 나누는 거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다른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두 사람과만 나누고 나머지는 내 안에서 곱씹으세요. 겸손은 언제나 불필요한 질투를 줄여줍니다. 네 번째, 짧고 단호한 문장을 준비하세요. 저는 제 속도로 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부드럽지만 선은 확실히 그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표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시무룩한 얼굴, 비꼬는 말투, 찡그린 눈빛.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건 상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하고 오래 붙잡지 말고 저분은 저렇구나. 나는 내 하루를 살아야지. 하고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여섯 번째, 관계 점검표를 써보세요. 함께하면 기분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내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는가? 내 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오가 많다면 그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햇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햇살은 오래 머물수록 좋지만 그늘은 오래 있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늘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오래 앉아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셔도 관계의 답이 금세 보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우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내 감정을 다루는 법, 즉 질투와 시기를 성장의 신호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계를 잘 세워도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감정은 불쑥 올라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시기하지? 왜 저런 말로 내 기분을 건드릴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내 마음의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알람 같은 존재입니다. 첫째,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종이에 적어보세요. 오늘 내 말을 무시해서 서운했다 왜? 나는 존중받고 싶다. 겉으로는 화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나를 인정해줘라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풀어내면 감정이 한층 가볍게 정리됩니다. 둘째, 반응을 늦추기입니다.
즉각적으로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톡이나 전화를 받았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 우선 호흡 3번, 물 한 모금만 해보세요. 그 몇 초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감정이 차분해진 후에야 내 말도 더 지혜로워집니다. 셋째, 나는으로 말하기입니다. 당신은 늘 그래. 라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이 좀 서운했어요. 라고 하면 대화가 됩니다. 비난은 벽을 만들고 표현은 다리를 놓습니다. 나의 기분을 나는으로 시작해 말하면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내 감정도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넷째, 무반응 전략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내 반응을 원합니다. 내가 화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럴 때는 짧고 단순하게 말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오후에 전달하겠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기고 감정은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을 움직여 감정을 돌리기입니다. 질투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걸레질 5분, 산책 10분. 몸이 움직이면 잡념이 줄어듭니다. 작은 행동이 감정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비교 대상을 바꾸기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어제보다 5분 더 걸었다. 어제보다 더 웃었다. 이건 남이 뭐라 해도 나만의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가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일곱째, 감정을 감사로 바꾸기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날 질투하지? 라는 생각을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그렇구나. 로 바꿔보세요. 상대의 눈빛이 불편하던 게 오히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그냥 두면 마음을 해치지만 신호로 읽으면 내 성장의 길이 됩니다. 아, 내가 아직 인정받고 싶구나. 아, 나는 비교에 약하구나. 이 깨달음이 쌓일수록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 감정을 신호라고 이름 붙여보세요. 서운 신호, 질투 신호, 분노 신호. 이렇게 부르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지켜주는 등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철학적 지혜를 나눌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삶의 지혜,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 습관으로 마음을 지켰고,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웠으며, 불쑥 올라오는 감정을 신호로 바꾸는 연습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뿌리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에서 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타인의 질투와 시기는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상처받을지 아니면 태연하게 내 길을 걸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신과 같다. 내가 가진 하루, 내가 가진 가족, 내가 가진 건강.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남의 눈빛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남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질투한다는 건
내가 빛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의 눈에 부럽게 보이는 겁니다. 태양은 누구의 눈살 찌푸림 때문에 빛을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빛을 스스로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다운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남의 말에 내 감정을 맡기면 하루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감정은 내 것이고 내 행복은 내 선택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불편했더라도 내일은 내 기준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교로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내일은 내 길을 걸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여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항해와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바람은 늘 불어옵니다. 하지만 방향타를 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배가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선장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선장처럼 살아야 합니다. 남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목, 내 평온은 나의 목.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 속에서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셋째, 불쑥 올라오는 감정은 나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제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내가 지킬 수 있는 평온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내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눈빛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